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내 단체가 설탕과 술 등을 물물 교환하려던 북한의 기업이 대북 제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추진하던 북한과의 물물 교환 사업에 첫 사례부터 문제가 생겨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의 서호 차관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최근 추진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물물교환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서호 차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번에 추진하던 물물교환은 북한 측 업체가 제재 대상으로 확인돼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9호실 산하 회사랑 이런 게 확인돼서 이제 뭐 물물교환 못하겠네 하니까 못하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지요 하니까 백지화가 된 거지. 그 회사하고는. 앞서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은 설탕 167톤과 북한 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인삼술 등 35종에 대한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정부의 물품 반출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구상으로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을 적극 추진하면서 첫 사례로 이번 거래에 대한 승인을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정보위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구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권의 비자금과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불법 무기와 마약 거래, 위조 지폐와 돈 세탁 등을 통한 외화벌이 총괄기구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외에도 많은 대외교역 업체들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9호실을 포괄적으로 제재를 한 거기 때문에 39호실의 대상 제도국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어렵게 되는 거고요. 한국 전문가들은 물물 교환을 통해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려던 한국통일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물물거래 파트너를 교체해야 되는 일도 남아있고 또 사안이 대외로 공개된 만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말라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향후 물물거래 역시 그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고 봅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물물교환이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물물교환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북한이 정권의 안정이 보장되는 한 경제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 랜드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외부 변수보다 북한 내 상황과 정권 내부의 변수가 북한의 결정에 더 중요하게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는 국가정보국 산하 연구 분석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2일 발표한 북한의 의사결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은 대북제재 등 외부 변수가 아닌 내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권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경제개혁 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자 8명이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베트남, 중국, 쿠바 등 4개 공산주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권의 지도자가 경제개혁이라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주요 대내외적 요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식품과 소비재 부족과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을 비롯해 해외 원조와 강력한 후원국 상실, 국내 불법 시장 확대, 중앙정부 재정 감소, 경제 제재, 국가 이데올로기 약화 현상, 경제 개방에 반대하는 지도층 제거 등이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요인들과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경제 개방에 있어서 국내 상황과 내부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매우 극적이고 강제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갑자기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존 파라치니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베트남, 중국, 쿠바 등 나머지 세계 국가와는 달리 경제 개방을 촉진하는 내부 이데올로기 완화 현상을 보이지 않았고 지도층 내 중대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등 어떤 공산국가도 외부 압력이나 제재 등 외부 요소에 의해 경제 운영 방식을 바꾼 사례가 없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행동은 내부 요인에 의해 촉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생존이 북한의 행동의 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만큼 내부 요소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자력갱생 등 고립노선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seeks to go it alone. It sees that as a strength. But the challenge of that is that it is not able to enjoy the benefits that global trade provides in the forms of goods and services and modernization. 보고서는 이어 미국 주도의 제재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북한 정권이 인식할 때 비로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공산주의 정부하에 경제 개방을 한 것도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가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당국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원비어 가족 등의 경우처럼 수억 달러 배상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케네스 배시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북한 억류 2년 동안 겪었던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배시와 그의 부인, 여동생, 또 두 자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피소 대상에는 북한 정권과 함께 리선권 외무상이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재됐습니다. 케네스 배시는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통한 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된 뒤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2014년 11월 석방돼 현재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북한 당국에 의한 체포 직후 난방이 없는 방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극소량의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하루 2-3시간만 잠을 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태에서 엄격한 신문을 받거나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는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배 씨는 이 기간 북한 당국자들이 배 씨의 목을 베어 땅에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허위 자백 문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5년 교화형을 선고받은 후 교화소에서 일주일에 6일 매일 10시간씩 돌을 옮기고 삽으로 구멍을 파며 석탄을 깨는 등 극심한 중노동에 동원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735일, 2년하고 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고요. 교화소 생활과 병원 생활들 오가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회복하는 여정들을 좀 겪으면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다시는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은 70년 동안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었고요. 배 씨는 이번 소송이 테러 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의 조항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해 북한 당국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론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는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후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20일 이번 소장에 대한 소환장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북한의 리선권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한 이 소환장에는 앞으로 60일 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행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24일 한국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재단 이사진 임명을 촉구하면서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한변 측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현 정부와 집권당이 정치적 상황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재단 이사 추진을 보류하면서 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2020년도 북한인권 증진 집행계획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 중이라며 출범 준비 비용으로 42만 달러, 한화 5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22일 부산에서 한국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양재츠 정치국원이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과 화해 협력 추진을 지지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고위급 교류 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 등 폭넓은 주제가 논의됐으며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 문제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내년 1월로 예정한 노동당 대회에서 대내외 정책 행방을 결정할 새로운 길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소집과 새로운 길 시즌2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2012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과 정치외교, 군사적 담보, 당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며 제8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새로운 길 시즌2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새로운 길 제시 이후 북한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수해, 대북 제재 등 3중고에 따라 경제난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심화 등 변수가 생긴 만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제고된다면 북한 당국은 새로운 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